네, 여러분, 우리 이제 세 번째 타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회사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예, 재무제표, 그다음에 준비금, 그다음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를 했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예, 또 다른 테마, 이제 또 합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자, 주식 배당도 했고, 조문 볼까요? 예,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금, 우리 3%라고 했죠? 예, 그다음에 회사의 업무 처선 상태, 얘도 이제 3%. 그래서 우리 3%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총 소지권, 주주 제한, 집중 투표, 이사 해임 이런 것들 있었다. 그다음에 이익 공유 금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서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 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된 이익을 공유한 것을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공유 추정. 또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서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경영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반할 때는 반환이 되겠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중요한 건 주주의 권리 행사를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 같이 해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에서 100분의 3, 회계장부 열람권 100분의 3, 소수주권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테마를 달리해서 이번에는 회사의 합병, 이제 분할, 주식 교환 이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병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 결합이라 하죠. M&A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병 의 뭐 아시겠죠? 이런 거 보시면. 자, 의 보시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가장 경고한 것을 기업 결합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결합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어디서 또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도 이제 기업 결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우고 일반적인 내용들 우리 상법에서 배우죠. 회사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의 이제 회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이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 의한 정차에 따라서 하나의 법인격으로 갖는다 이 말입니다. 유형에는 이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유형에는 이제 신설합병 그렇게 있다. 이제 보시면 유형에는 이제 흡수합병과 이제 신설합병이 있는데 이제 흡수합병 보세요. 흡수. 이제 A 회사가 B 회사가 이제 합병해서 A 회사가 됩니다. 그럼 얘는 소멸되는 거야. 또는 뭐 A 회사가 B 회사가 합병해서 B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A 회사가 남는다고 했을 때 예시를 든 겁니다. 자 또는 이제 A 회사 B 회사가 이제 B 회사였다가 그럴 때는 이제 A 회사가 소멸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일방이 없어지는 회사를 우리가 흡수된다. 그래서 흡수합병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사 중에 일방은 살아남는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흡수 합병 중에서 좀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이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를 하려면 이제 간소이 이렇게 소존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만약에 이제 흡수 합병 중에서 흡수 합병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간이 합병이 만약에 이제 보세요. 소멸회사의 주중에 간이 합병은 예를 들어서 이걸 할까? 네, 이제 소멸하는 회사가 B회사야. 그래서 자,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승인. 자, 소멸되는 회사가 좀 작은 회사야. 그래서 주총에 열 필요 없이 간이합병할 때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빨리 오케이 하면 돼. 주총에 낼 필요 없이. 그래서 흡수 합병 중에 이제 간이 합병은 간소이다. 간이 합병할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총 대신 이사의 계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할 경우, 일방이 존속할 경우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 발행 주식의 100%, 90% 이상의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을 A가 90% 이상을 가졌을 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럴 때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주총을 이 사회로 가름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간소위, 간이 합병.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보세요. 소규모 합병, 존속회사의 주총에, 이거 뭐 얼마, 되게 작은 회사를 이제 A가 인수하는데, 아, 그럼 뭐 우리 회사에 뭐 주총에 열릴 필요 있어? 그냥 이 사회로 가름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소규모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발행하는 심재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 주식을 10분의 1 초과하지 않을 때, 이 주식을 이 주식을 몇 프로 가지지, 10%도 못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그 존속회사는 주총의 승인을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존이 간소위. 꼭 기억합니다. 소존이 간소위. 간이합병 보시면, 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 회사가 존속할 때, 합병 일환으로 소멸하는 B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있거나, B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이상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A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 A가 소유하실 때,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주총을 이사회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간소이다, 간소이.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간소이. 1항의 경우에 합병을 해서 소멸하는 B회사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한부터 2주 내에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총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 어차피 이사의 승인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총주주와 동의가 있을 땐 그래 하지 아니하다. 뭐 만장일치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금의 합병 보세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A가 합병으로 인해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뭐 10% 미만이에요. 예. 그 존속하는 회사 A 회사가 그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합병을 찬성한다 이 말이야. 다만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금액에 그밖의 재산의 가액 존속 기간이 대차 제도표 현저하는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다. 그래서 5%를 초과할 때는 이런 방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초과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5%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뜻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소존이 간소이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 생긴다고요? 흡수 합병일 때만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 후 종속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을 20% 이상 주식을 소유할 때는 제3행위 규정에서 공고 통지한 날부터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20% 초과하면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삼각합병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삼각합병. 트라이앵글이라 하는데요. 트라이앵글. 회사의 흡수 합병 시,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게 흡수 합병의 간소화 방법으로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 삼각 합병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삼각 합병. 트라이앵글이에요. 자, 보시면 회사의 흡수 합병 시 소멸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 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교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A 회사가 모회사야. 그러면 B 회사가 어, A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야, 그지? 그래서 50% 초과. B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해.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 이 자회사가 이제 존속회사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보세요. 이렇게 모회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합병하는 게 아니고 합병하는 게 아니고 이 소멸되는 C회사를 흡수 합병이에요. 이렇게. 즉 C회사 주주 D에게 여기 C회사의 주주 D가 있어 A회사의 주식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자 관계가 돼가지고 이 자회사가 요 회사하고 합병을 하는 거야. 합병을 하는데 어떻게 요게 D회사 이제 C회사의 주주들에게 이 모회사의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합병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 그래서 C회사 D에게 A회사 주식이 교부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이 회사에게 C회사에게 A회사의 주식을 주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합병을 해. 이렇게. 흡수 합병. 그럼 이 회사가 살아남고 그대로 있어. 그럼 어차피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좀 더 A 회사의 주식이 있다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무슨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글. 이걸 정삼각합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각합병. 그래서 이제 흡수합병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이 소멸회사의 주주 D에 대해서 합병의 대가로 합병하면 그 대가로 받죠?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줍니다. A회사 주식을 줘.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요? 또 이 회사에 흡수가 되면 여기는 당연히 모회사 주식이 가는 거지. 원래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취득할 수밖에 없어. 네. 이런 삼각합병에 의해서. 이해됐습니까? 네. 합병 대가가 모회사의 주식의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342조의 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얘들은 주식을 취득 못해요. 하고 523조의 4호 흡수합병 계획서에 따라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소멸하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D에게 예,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모회사의 지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합병 대가에 유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중요한데 이게 삼각합병인데 보시면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바로 합병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 필요 없어요. 얘가 이런 자회사를 설립해. 알았죠? 그리고 이게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럼 존속하는 회사가 이게 흡수를 하면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주주에게 A에서 주식을 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흡수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여기는 A에서 주식을 원래는 취득하지 못해. 왜?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법에 서 취득할 수 있다. 그 예외적으로 모에서 주식을 취득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런 삼각합병을 통해서. 그래서 대가가 유연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존속하는 회사는 B회사는 그 직업에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원래는 안 되는데 된다. 왜? 이 회사의 주주가 갖고 있는 게 A 회사의 주식이 돼. 그럼 이런 말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외국 회사야.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다 자회사를 만들어. 이해됐지? 모자 관계야. 그 이 자회사 뭐 이걸 흡수합병하라 했어. 뭐 하는데 보니까 이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다 준 거야. 자회사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됨으로써 이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 이게 경영권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회사가 외국 회사일 때는 기존에는 이제 M&A가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왔다가 외국 기업에 의해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좀 생겨났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논문 쓸 일은 아니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존속하는 회사는 B회사는 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합병 후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 효력이 발생나부터 6개월에 그 시기를 처분을 해야 돼. 왜 자기 주식 처분은 6개월이잖아. 이거 뭐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 이 말. 어차피 합병하려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 뭐 다른 수단 없었다 이 말. 그래서 이런 회사가 유령 회사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회사가 외국 회사에 의해서. 트라이앵글이다. 이해됐습니까? 예, 삼각형. 그래서 이제 흡수 합병의 종류에는 세 가지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 그 다음에 삼각 합병 여기 있다. 꼭 기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설 합병은 A회사, B회사가 C회사 되는 거. 신설. 얘 전부 다 소멸이죠. 예. 이 회사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소멸되는 것이 뭐가 어떻게 돼? 이 회사는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 얘만 존속하게 되는 거죠. 이 회사만 신설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기술 기업을 구제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이윤 족tom하기 위해서죠. 이런 걸 규율하는 게 우리 경제법인데 공정거래법, 소비자 이렇게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법에서 다루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병의 자유가 되는데 상법상 어떤 종류의 회사가 가능하고 실제로는 동일간 회사에서 주로 주식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뭐 상법에서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합병을 하는 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일 때는 존속하는 회사는 무조건 이 일방이 하나가 돼야 돼. 알았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할 때는 그 존속회사가 남는 회사가 주식회사일 때는 법원에 인가를 예, 구한다. 주법, 주법. 유한회사 주식회사 할 때 유한회사가 납을 유사 뭐야? 유사 사채를 해야 된다. 유사 주법 유사 주법 유사 주법 유사 이거 꼭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자, 회사의 합병 회사 상법상 명자 주요 유책 맞죠? 합병할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 일반이 주식회사 유한회사일 때는 생기는 회사도 그 회사여야 하고 회사는 뭐 이거 보고 유한회사와 다른 회사 할 때는 총회 결의서겠죠. 자, 그다음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도 주법이고 그다음에 사채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 유한회사일 때 음, 유사. 뭐 특별법세 저는 읽어보시고 합병 절차를 보세요. 합병 절차. 이사회 결의했고 이제 합병합니다. 계약서하고 대차대표 있고 승인하고 간이합병 뭐 반대 주주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 합병 등기 자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병 등기 자체가 없는데 신설 합병일 때 A회사 B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C회사가 되죠? 얘는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겠죠? A회사 B회사가 말소 등기라고 얘는 설립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요거 자체를 말소 등기와 설립 등기로 우리 합병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합병 등기 자체는 없습니다. 흡수 합병은 B회사는 변경, A회사는 변경, 얘는 말소 등기를 하면 되겠죠. 보고 총회가 있습니다. 합병의 효과는 뭐 이렇게 뭐 권리 의무와 설립이 모두 포괄적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병 무효소가 있죠. 합병 무효소 상법의 규정이 없으나 해수능 쪽에 의해서 되는데 원고는 주의가 감자 무효소 청파 안체가 또입니다. 청파 안.
청파 안채. 죠? 등기 후 6개월 내에 하고, 소급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주주 이 청파 안채 않는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에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좀 보시면, 여기 좀 보시면, 우리 이제 주식회사 설립, 이제 그 상법상 소송을 좀 보면, 먼저 설립 무효에서는 2년 내 주의감, 재량기각 소급표가 없다. 그다음에 추천 결의 하재소, 취소 부당 결의 무효 부존재. 아셨죠? 중요한 게 취소수다.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불공정했을 때 2개월 내 주의감, 재량기가 있고 소급표가 있다. 감자 무효에서 신주 발행은 이 무효 원인이 이렇게 했을 때 6개월 주의감, 소급표 없다. 그다음 감자 무효에서 청파 안채 그리고 6개월 소급표가 인정된다. 합병 무효소 청파 안채 그죠? 6개월 내. 그다음에 우리 좀 이따 배울 이제 주식 교환 이제 이전에서도 주의감 감사 또는 청산인에 한해서 그래도 6개월 내에 할 수 있다. 그것들 다 정리하세요, 여러분. 알았죠?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 분할을 보세요. 분할. 분할은 이제 나눈단 말이죠. 단순 분할. A회사가 기계를 하고 조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기계는 A회사하고 조선은 B회사에 주는 거야. 이거 불완전 분할이에요. A회사가 기계 조선하고 있는데 기계를 B회사에게 주고 조선을 C에게 줬어. 그 완전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A회사가 완전 분해되는 걸 완전 분할. B회사, C회사. 지가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 불완전입니다. 이해됐죠? 네. 분할 합병. 이 분할을 하면서, 이런 분할을 하면서 합병한다 이 말입니다. 거의 합병하고 비슷해요. 보세요. A회사가 기계 조선하고 B회사 조선하고 있어. 그럼 기계는 A회사가 하지만 조선은 B회사에 넘겨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뭐래? 분할 합병인데 어떤 분할 합병이냐? 아, 흡수 분할 합병. 조선은 다 B가 가져가자. 그지? 예. A회사가 기계 조선, B회사가 조선 건설을 하고 있어요. 기계는 A회사, 조선은 B회사, 얘는 C회사. 이거 신설 분할 합병입니다. 이해됐죠? 예. 흡수, 신설. 보통 이제 그 분할을 했을 때 이 분할 합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병하고 똑같아요. 회사의 분할 및 분할 합병. 주식회사는 분할에 의해서 한 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겠죠. 회사는 분할을 해서 한 개 또는 수개의 종식중의 회사를 합병이라 할 수 있고요. 뭐 이거 읽어보시고. 예,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죠. 회사 분할로 발생하는 신주는 분할 회사의 주주의 기술의 원칙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분할 회사가 스스로 이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 있죠. 그래서 뭐 물적 분할은 뭐 있는데 그냥 여러분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다. 그냥 보시고 분할 절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에요. 보시면 완전 모회사, 완전 자회사 제가 이제 설명 많이 들었는데 B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A회사에게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B회사 주식을 전부 다 A회사 다 넘겨. 그리고 A회사의 주식을 다시 B에 주는 거야. 그럼 규모가 A가 더 큰 거지. 동시에 A회사는 B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A 주식을 배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이야. 야참 교환. 그래서 이 주식의 교환 결과 B는 A회사의 주주가 되고 A회사는 100% 소유가 됩니다. 이때 완전 자회사, 모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회사, 완전 모회사. 알았죠? B회사 완전 자회사는 발행 주식은 주식 이전에 의해서 설립하는 A회사의 완전 모회사 됩니다. 그래서 B회사의 주식, C회사 주식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야. 이게 포괄적 이전이 됩니다. 얘는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A, A회사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B회사 주식, C회사 주식, D회사 주식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A회사로 만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A회사 주식을 이 회사로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전. 알았죠? 그럼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전이 되고 기존에 있는 걸 교환하면 교환이 된다.
완전자회사 모회사가 된다. 신주를 발행하지만 얘는 새로운 회사에 이전하는 게 특징이 된다. 그건 다음에 제가 이제 대면 수업하면 그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교환 같은 거, 완전 소송이 있다. 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제 수업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고 이전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